제 이름은 양도수라고 합니다. IT 업계에서 근무한 지는 한 17년? 8년 정도 됐고요. 개발자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페잘라넨 개발자라고 그래서 농협정보 시스템에서 2년 반 동안 8,700시간 넘게 일을 하다가 과로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폐를 잘라내고 소송 끝에 야근 시간 인정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환민이라고 하고요.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을 통해서 이제 소위 사회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게임개발자 대표, 그리고 현재는 IT 노조에서 게임 분과위원장이랑 직장갑질 대처 TF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공통적인 반응이고요. 미투가 나왔던 것처럼 이 IT 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게 손으로 싸대기를 때린다든가 뭐 머리를 때린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는데 저는 그 똑같은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 60명이 있는 데서 멱살 잡히고 폭언 폭행 다 당했어요. 다 하이마트 팀장 매니저로부터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규제받지 않는다. 나는 규제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규제라는 건 뭐냐? 결국엔 노동부거든요. 이 나라의 형사 시스템, 행정적인 시스템이 그런 사람들이 케이스가 나왔을 때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라고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진호 회장부터 해서 다 요리조리 빠져나갈 거라고 이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는 자살까지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심한 욕설과 멱살을 잡히는 폭행 단계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대기업 직원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처벌이 힘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회사의 제왕이었다고 하잖아요. 제왕적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 회사가 개발부터 서비스 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회장이 갑질을 하게 되는 게. 하지만 실제로 IT 업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그렇게 도급과 하도급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저 그 회사에서의 일개 어떤 서비스 담당자에 불과하더라도 아래에서 일하는 병에게 갑질을 하면서 제왕적으로 하는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 직원들 누군가 이제 직원을 채용해서 하이마트 쇼핑몰 업무를 하면은 제 마음에 안 들어 내보내 라고 직접적으로 팀장이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결국은 그 팀장이 와서 제왕적인 갑질을 한 거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엎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들기에 무조건 일해야 되고 야근해야 되고 안 되면 너는 무능한 거고 개새끼 되다가 싸가지 없는 게 잘라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IT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게 인건비예요.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자꾸 강요를 하게 되는데, 이 강요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조폭식으로 운영을 해서 원하는 기간 안에 강제로 결과물을 내는 직원을 회사에서 오히려 너 잘한다, 너 팀장 해라, 그러고 앉히는 거죠. 제가 하이마트에서 들었던 얘기는 정말 쌍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인정을 받으니까 회사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00년 이후부터는 게임이나 IT 같은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인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규 직원 채용하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면은 버리는 말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품 갈아 끼우듯이 사람을 갖다 놓고 작업시킨 다음에 빼고 작업시킨 다음에 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규모로 잘하는 사람 갈아 넣어서 어떻게든 결과물을 빨리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굴러온 거죠. 성추행을 당했는데 공론화를 시키고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가해자가 아니라 자기가 잘렸다는 내용. 연말 인사평가를 통해서 연봉을 깎아버리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시달리는 거.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많이 하는 그런 폭언 중에 하나가 너 여기서 나한테 안 좋은 말 듣고 잘리면 갈 데 없어, 이런 거거든요.
협박이에요. 실제로는 기능하지 않더라도 그런 협박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보여주느냐는 거죠. 위디스크 사건이나 농협정보 시스템 사건이나 하이마트 사건을 직접 겪으면서 첫 번째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이 나라에 이런 사람들을 노동 환경을 관리 감독해야 될 행정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 제 뒤에는 숨겨진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아마 수십, 수백, 수천 건이 있을 겁니다. 뭐 작게는 임금체불이 있을 수도 있고 크게는 진짜 폭행당해서 어떤 장애를 안고 가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노동부에서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방은커녕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노동부가 어디에 있는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 이렇게 폭언폭행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더 이상은 인정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게 결코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없다. 그 순간에 성과는 낼지라도 언젠가 기업 이미지 하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런 직원들을 감싸고 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런 합당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회지. 지금의 사회는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법적인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행정적인 기능을 제 기능을 못하는 사회가 결코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